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곱셈 할 거예요. 얘는 개념 원리에 있는 거고요. 개념 원리 필수 문제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곱셈하면 거의 행렬은 끝이죠. 행렬의 곱셈도 내가 처음에 했던 찐기초에 보면 행렬의 곱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순서대로 곱셈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찐기초부터 좀 봐주세요. 알겠죠? 찐기초부터 확인해서 곱셈 여기서도 찬찬히 설명해 줄 거지만 찐기초를 보면 곱셈 하는 거를 확실하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계산이 돼야지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거야. 수학에서는 계산이 제일 기본이니까 계산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일단 행렬의 곱셈은 언제 가능하다? 그렇지. 여기에 있는 행의 개수하고 여기에 있는 열의 개수가 똑같을 때만 가능하다. 알겠죠? 이 두 개가 똑같을 때만 곱셈이 가능하고 그 결과는 m 곱하기 l 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해보면 금방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요 성분이 되는데 요게 3개가 있으면 얘도 3개가 있어야지 짝을 맞춰서 곱해줄 수 있거든.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자, 계산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죠? 일행하고 일렬하고 각각 짝을 맞춰서 곱해준다. 알겠죠? 짝 맞춰서 곱해주면 일행 일렬 곱한 거는 일행 일렬에다가 더해서 쓰고요. 일행 이열 곱한 거 짝 맞춰서 곱해서 더해서 일행 이열에다 써주면 된다. 알겠죠? 주로 우리가 하는 건 요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많이 하죠. 곱셈하는 거 찐기초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곱셈하는 방법이죠.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그렇지. 3 곱하기 1, 4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더해서 써주면 된다는 거죠.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헷갈리면 세워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3, 4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곱해주면 돼. 3하고 마이너스 8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세워놓고 곱해준다. 이해 가시죠? 또 마찬가지로 얘를 마이너스 1, 2 이렇게 세워놓고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5 알겠죠? 그래서 잘 안되면 3, 4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3, 마이너스 8 그죠? 그 다음에 3, 6,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해서 써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잘 안되면 세워놓고 따져주세요. 알겠죠? 마이너스 1, 2 이렇게 세워놓고 곱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4 되고 알겠죠? 마이너스 2 되고 그죠? 마이너스 2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조금만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실제로 곱셈하는 거예요. 이제 해보자. 요렇게 곱하는 거예요. x제곱, y제곱.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가 세워주세요. xy를 요쪽에 세로로 세워놓고, 알겠죠? 세워놓고 곱해주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0, xy. 0하고 xy 더하니까 xy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그렇지 이 2를 여기다 세워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x 더하기 y 알겠죠? 2x 더하기 y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지 2 곱하기 0 1 곱하기 x니까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얘도 어떻게 돼? 2배 해주고요. 2배 해주고, 얼마지? 2배 해주면, 그렇지, 26. 각각 2배 하는 거죠. 12-2x 0. 그 다음에 5, 2x, 4x. 더해서 써주면 되겠죠. 각각 더하는 거예요. 25. 더해주면 2x 없어지니까 12. 6 더하기 4 하면 10. 0하고 x 더하면 x 이렇게 이제 어떻게 돼? 같으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랑 같고요. 그죠? xy는 12랑 같고요.
2x 더하기 y는 10이랑 같고요. x는 x랑 같고요. 요건 필요 없겠죠? 요거 연립해서 풀어주면 x, y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알겠죠? 어떻게 되죠? y가 10-2x니까 2x 이항한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x, y 대신에 10-2x는 12.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2는 0 이항했어요. 알겠죠? 마이너스 2로 약분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2, 3 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x는 2 또는 x는 3이다. x가 2면 y는 얼마다? 그렇죠. x가 2면 y는 10 빼기 4에서 6이 되고요. x가 6이면 y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만족하는지 확인해야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가 되나요? 4하고 24니까 안 되는군요. 얘죠? 얘는 9하고 4니까 얘도 안 되는군요. 뭐가 잘못됐지? 여기 잘못됐군요. x가 3이면 6이니까 y가 4군요. 미안. y가 4죠. 그러면 이제 요게 답이 되겠군요. 그죠? 3, 4 집어넣으면 9 더하기 16이니까 요 3, 4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게 가죠?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행렬 곱셈하는 거 연습하는 문제예요. 간단하죠? 행렬 곱셈, 그 다음에 행렬의 실수배, 그 다음에 행렬의 상등까지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얘는 행렬을 변형해서 요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어떻게 하죠? 기억나시나요? A, B 더하기. 요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 더하기 C, B 더하기 D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랑 더해서 요게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냥 더하면 어떻게 돼? 1하고 2 더하면 7이 안 되죠. 마이너스 1하고 3 더해도 3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실수배를 해서 더해주는 거야. 알겠죠? 실수배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x를 곱하고 여기다가 y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a x 마이너스 x 곱한 거예요. 여기는 y 곱한 거예요. a 2y 그 다음에 3y 요거 더해서 어떻게 돼야 돼? 더해서 7, 3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기는 x 곱했으니까 2x 1. 여기는 y 곱했으니까 4y 3y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양변에 곱해야 돼. 여기 x 곱했으니까 여기도 x 곱해서 써줘야 되고요. 여기 x 안 썼구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y 곱했으니까 여기도 y 곱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연립해서 한번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랑 2y 더하면 7되고 x 더하기 2y 하면 7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랑 3y 더하면 3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랑 3y 더하면 3 되고 더해주면 5y가 10이니까 y가 2가 되고요. y가 2면 x가 얼마죠? 여기 2면 4니까 x가 3이 되겠군요. 그래서 x는 3, y는 2. 됐나요? x가 3이고 y가 2면 어떻게 돼? 그렇지. x가 3이니까 얘가 6, 3 되고요. y가 2니까 얘는 8, 6이 되겠군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4, 9.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요런 거예요. 행렬을 변형시키는 거라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중요한 문제예요. 가끔 잘 나와요.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해서 얘를 A, B, C, D 이렇게 놓고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좀 복잡해요. 시간도 조금 더 걸릴 거고.
알겠죠? 그래서 행렬을 변형시켜서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자고. 자, 10번 거듭 제곱. 거듭 제곱은 말 그대로 거듭 제곱해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a 제곱은 a를 2번 곱해야 되고, 세제곱은 제곱에다 한 번 더 해서 거듭 제곱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 똑같은 행렬이기 때문에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고. 알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제곱, 세제곱 구하래. 제곱은 어떻게? 2번 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라면 이렇게 제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곱하고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제곱하는 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그렇지. 2번 곱하라는 거야. 귀찮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2번 써서 곱해주세요. 이해 가시죠? 써서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고 0이고 더해주고 곱셈 다 하죠. 마이너스 2, 6, 4 되겠죠? 곱해주면 0이고 그죠? 곱해주면 0이고 3, 3은 9고 이렇게 된다. 얘는 이죠? 제곱한 거랑 똑같이 나왔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경우도 있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알겠죠? 계산이 틀렸나? 틀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2행 2열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4 맞죠? 얘죠? 0이고 9고 얘도 봤고요. 0이고 제곱했는데 우연히 똑같이 나온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어떻게? 그렇게 나왔군요. 세제곱은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해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세제곱은 제곱 판교에다가 마이너스 2, 0, 3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알겠죠? 2고 10이고 14가 되겠죠? 0이고 여기는 2고 27이고 그래서 29 요게 세제곱이다. 알겠죠? 요게 제곱이고요. 됐죠? 우연한 거예요. 제곱해서 이거 그냥 각각의 성분들을 제곱한다고 제곱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안 돼요. 자, 행렬 곱셈의 성질이죠.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진하게 돼 있죠? 꼭 기억해 두고요. 결합법칙, 분배법칙 요건 성립한다. 성립하는 거는 써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기억해 둬야 되는데 1번은 특별히 좀 잘 기억해 두세요. 항상은 아니에요. 가끔가다 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AB랑 BA랑 똑같아질 때도 있다. 알겠죠?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 자, 그 다음 곱셈 여기 실제로 해봤죠? 그래서 A, B 곱했더니 영행렬이 됐지만 둘 다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다. 알겠죠? 이거 곱한 게 한 게 아니구나, 얘죠? 그래서 곱해서 0이라고 둘 다 영행렬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즉 영행렬이 아닌 것끼리 곱해도 이렇게 영행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 알겠죠? 요런 거는 참고짓하는 문제, 행렬에선 참고짓하는 문제가 좀 까다로우니까 특별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A가 영행렬이 아닌데, A자 영행렬이 아닌데, A, B가 A, C랑 같다고 해서 양변을 A로 나눠서 B랑 C랑 같아지는 건 아니다. 알겠죠? 똑같이 성립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런 거는 꼭 외워두자. 성립하지 않는 거 하는 거 알겠죠? 성립하지 않는 거. 어떤 게 성립하지 않는지 기억해 두자고요. 알겠죠? 숫자에서는 어떻게 돼? 숫자에서는 x 곱하기 y가 0이면 어떻게 돼? 그렇지.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 돼야 되지만 행렬에서는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마찬가지야. 행렬에서는 숫자에서는 A, B랑 A, C가 같으면 어떻게 돼? 양변 A로 나눠서 B랑 C랑 같다. 이게 성립하지만 행렬에서는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그렇지.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행렬 거듭 제곱은 반드시 분배 법칙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행렬 거듭 제곱은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지. 알겠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분배 법칙 하는 거예요. a제곱, ab, ba, b제곱. 얘를 2ab라고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죠? 얘를 마이너스 2ab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ab 바꿔서 a제곱, b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안 되는 얘들이에요. 안 되는 거. 참고짓 할 때 많이 나올 거예요. 단위 행렬 다 알죠? 모든 성분이 1이고 나머진 다 0인 정사각 행렬일 때 우리가 단위 행렬을 정의한다. 단위 행렬은 2라고 쓰고 어떤 책에는 i라고 써있는 책도 있을 거예요. i도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단위 행렬은 숫자 2라고 똑같죠. 2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1은 100번 곱해도 1이잖아. 이래서 1은 n번 곱해도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 공식도 다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 행렬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행렬의 곱셈이 행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특히 단위 행렬하고 요런 성립하지 않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단위 행렬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거. 그래서 A2 하면 숫자 2라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A2 하면 A가 되고요. 2A 해도 A가 되고요. 2 제곱해도 2가 되고요. 2의 n승은 2다. 곱셈 공식도 성립한다. 알겠죠? 곱셈 공식도 성립한다. 요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다. 알겠죠? 단위 행렬 이 10번 곱해도 뭐다? 단위 행렬이다. 2023번 곱하면 홀수번이니까 마이너스가 안 죽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단위 행렬 된다. 여기도 부호 따지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홀수번 하면 음수는 살아있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케일레임턴 정리는 특별히 꼭 반드시 외워두세요. 알아두면 아주 편리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알아두시는 게 훨씬 좋다. 자, A가 이렇게 있고 단위 행렬 있고 영행렬 있으면 요게 성립한다 이런 거죠. 알겠죠? 요게 성립해요. 그래서 A랑 D랑 더한 거, A랑 D랑 더한 거, 예죠? 그 다음에 AD-BC 한 거, 뭐가 들어가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증명해 놓은 거는 뭐,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뭐, 책에 실제로 케일레임턴 정리가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증명한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공식을 외워서 적절할 때 써먹어 줄 수 있으면 되겠다. 알겠죠? 조심할 건 얘도 뭐다? 그렇지, 얘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A면 얘는 되는데 얘가 된다고 얘가 되진 않는다는 거야. 거꾸로 성립하진 않는다. 그걸 우리가 명제 배울 때 하죠. 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A가 요거면 요거 해서 얘는 성립하지만 A 요거라고 해서 얘를 거꾸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 되는 행렬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행렬도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해 가시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케일레임턴 정리 그대로 해볼까요? 한번 어떻게 된다? 그렇지. A 제곱 마이너스 1죠? 2하고 3하고 더하는 거라고요. 5A 그 다음에 AD 2, 3은 6 마이너스 BC 1 5군요. 5 단위 행렬은 0이다. 요게 성립한다는 거야.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5a가 어떻게 된다? 2항해서 마이너스 5e가 된다. 얘가 답이라는 거죠. 단위 행렬은
뭐죠? 단위행렬은 1100이니까, 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거죠. 뭐 그냥 마이너스 5, 2라고 써도 특별히 상관은 없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K림도 정리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냥 다 곱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다 곱해서 계산해주면 돼.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죠? 그냥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산해도 뭐 특별히 상관은 없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거고요. 몰라도 뭐 특별히 지장은 없다. 알겠죠? 계산해서 얼마다? 4 더하기 1 하니까 5. 1 더하기 3 하니까 5. 얘는 2 더하기 3 하니까 얘도 5. 그죠? 1 더하기 9 하니까 10. 얘는 5 곱해서 15, 5, 15. 그래서 얼마? 빼니까 마이너스 5. 그죠? 그 다음에 얼마지? 빼니까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단위 행렬이 된다. 이런 거죠. 뭐 계산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알아두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시간을 훨씬 절약해 줄 수도 있다. 알겠죠? 잘 기억해 두시면 편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좀 문제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정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행렬 거듭 제곱이죠. A 2번 곱하고 B 2번 곱하면 되는데 일단 A, B를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죠? 2씩 곱할까요? 2씩 곱하는 이유는 알겠죠? 2씩 곱하는 이유는 뭐야? 그렇지. 빼서 B를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2 곱해주고요. 4,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8. 각각의 성분이 다 곱하는 거죠? 빼서 B 없애주고. 빼면 마이너스 3a 되고 4에서 4 빼면 0.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0. 그죠? 0에서 6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 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0, 0,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군요. A가 요거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B는 2B는 4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2항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는 요거 부호만 바꿔서 써주면 되니까 0, 0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겠군요. 이해가죠? 이해가죠? 부호 바꿔서 플러스로 고쳐 쓰자. 됐죠?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B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4 더하기 0에서 2로 나누면 2.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랑 0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 2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하고 1하고 마이너스 4죠. 더하면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자, 구하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제곱 0, 0, 2 마이너스 1, 0, 0, 2 마이너스 1 하고 b제곱 b 두 번 곱한 거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 됐나요? 곱해주세요. 곱하면 0. 곱하면 0. 곱하면 0이고 마이너스 2고. 그죠? 얘도 0이고 1이고. 요게 A제곱이고요. B제곱도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4하고 1하고 더해서 5. 그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해서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해서 얘도 0이군요. 더해주면 1하고 4하고 얘도 5가 되는군요. 이렇게 성립하겠다. 더해주면 끝이겠죠,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5 되고요. 0 되고요.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4 되고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연립방정식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A 구하고 B 구해서 제곱하고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11번이에요. 추정이죠. 추정. 제곱하면 얼마일 것 같아? 찍어도 10이라고 찍겠다. 나 같으면. 이죠? 1, 10. 10 아니면 뭐 5가 될 수도 있죠. 2배씩 된 거라고 치면 보통은 10이 될 것 같아요. 뭐 별로 까다롭지 않으니까 뭐 몇 번 곱해보면 금방 규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곱을 먼저 해볼까요? 마이너스 1, 1. 제곱 1, 0, 마이너스 1, 1. 제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1이고 0이고. 여기는 1이 나오겠죠? 꼭 1이 나와요. 여기는 0이 나오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 얘도 1이죠? 그래서 0하고 1하고 곱해서 1. 요게 A제곱. 알겠죠? 세제곱은 여기도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1, 0, 마이너스 1, 1. 세제곱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면 얘도 얼마? 1이 되고요. 얘도 0이 되고요.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3 되고요. 얘도 1 되고요. 이렇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렇지. 얘는 1, 0, 1. 얘는 똑같죠. 계속 1, 0,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가니까 이죠. 자연수 n이 10일 거다. 요렇게 추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요렇게 추정해주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확인해주세요. 자, 요렇게 해주는 건데 아까 배웠던 케일리 해밀턴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죠. 두 개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뭐죠? AD 더 곱하고 이죠? 마이너스 BC 곱하면 0이죠? 그래서 AD 마이너스 BC에서 요렇게 그래서 A 제곱이 2A 마이너스 2랑 같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2A 마이너스 2를 직접 계산해 줘도 되겠죠? 제곱하지 않고 식이 조금 뭐 그렇긴 하군요. 그죠? 그래서 뭐 요거 계산해 주면 a제곱 계산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식을 써서 계산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규칙 찾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혹시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더 편할까 했는데 그렇게 편한 것 같진 않다 이죠. 알겠죠? 자, 12번이에요. 행렬의 곱셈. 앞에서도 했지만, 요렇게,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그렇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거 보면, A, B는 BA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AB 플러스 BA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AB랑 BA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 해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인데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요 두 개가 없어져서 얘가 된 거죠. 얘 두 개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AB랑 BA랑 같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다. 자, 교환 법칙 직접 해줘야 되겠죠? 귀찮아도 방법이 없어요. 직접 해주세요. 1, 1, 1, 0. A, B, 4, 1 하고, 거꾸로 A, B, 4, 1 하고, 1, 1, 1, 0 하고, 곱해서 같다. 이거만 풀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1행 1열 곱해서 A 더하기 4. 알죠? A랑 4랑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B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 0 곱하기 4는 0이니까 A죠? 이렇게 곱하면 얘들 B.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곱하는 거죠? A 더하기 B. 이렇게 곱하면 그냥 A가 되겠군요. 이렇게 곱하면 4 더하기 1하니까 5. 이렇게 곱하면 4.
끝이죠? 그래서 A가 5, B는 얼마? B는 4. 이것만 해줘도 되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9고요. 5 더하기 3은 9고요. 얘도 성립하겠죠? 당연히 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라서 제일 간단한 걸로 만족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중요한 건 이거다. 곱셈 공식이 성립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이죠? 그게 중요하다. 뭐 곱셈하는 거는 좀 연습해서 확실하게 익혀주면 되니까 연습만 좀 많이 해주세요. 13번 단위 행렬 성질이죠. 이런 문제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행렬을 얘도 변형시켜서 2023제곱 2023승을 고쳐주는 거야. 이런 행렬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한다? 그렇지. 양변에 a를 곱해요. 분배 법칙 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b가 0행렬 곱하면 0 되는 거죠. 그런데 AB가 단위행렬이니까 대입하면 A제곱은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변에 B를 곱하는데 요번에는 B를 어느 쪽에다 곱해? 그렇지. B를 이쪽에다 곱하는 거예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앞에다 곱하면 AB가 아니라 BA가 돼야 되니까 요게 나오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뒤쪽에다 곱해주는 거야.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AB가 단위행렬이니까 B제곱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2023제곱은 어떻게 돼? A제곱을 몇 번 곱한 거야? 1011번 곱하고 2022죠? 거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같은 행렬일 때는 지수법칙 성립해요. 이렇게 성립한다. A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1011번 홀수번 곱하는 거라서 마이너스는 안 없어지죠. 단위 행렬은 숫자 2라고 똑같다 그래서 1을 1000번 만번 곱해도 1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B 2023제곱도 B제곱을 1011번 곱하고 B 한 번 곱한 건데, 그죠? B제곱도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니까 대입하면 얘도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요. A를 사용해서 나타내래. 얘를 변형시키면 되겠죠, 다시. 그래서 B는 A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A랑 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같으니까 플러스 A가 되겠군요. 그래서 답은 영행렬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A의 n제곱이 단위행렬 되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아까 K-리미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된다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단위행렬은 0이다. 요거 찾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A제곱 써니까 좀 글씨가 그렇다 이죠? AD 마이너스 BC 단위행렬이 0이다. 이렇게. 자,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A 플러스 D는 0이고요. 0이죠? AD 마이너스 BC면 1이고요. 그래서 A제곱 얘는 0이라서 없어지고 얘가 1이 되는 거죠. 플러스 단위행렬은 0. 그래서 A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뭐 제곱해도 별로 안 복잡하니까 그냥 제곱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제곱하면 4제곱 되고 얘가 단위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자, 4제곱이 단위행렬이에요. 4제곱이 단위행렬이면 우리가 고치는 거는 4제곱에 4, 4, 16 곱하기 A제곱 XY 해주면 된다는 거죠. 4제곱은 단위행렬이니까 단위행렬은 숫자 2라고 똑같아 그랬어. 없어지고요. A제곱은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니까 마이너스 단위행렬 XY가 1, 2가 되는 거고요.
단위 행렬은 2라고 똑같다니까. 그죠? 그래서 x, y는 마이너스는 오른쪽에 곱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다. 요렇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에 나와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행렬을 여기 단위 행렬에 활용까지 해서 1차적으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찐기초부터 베이직 셀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 개념 원리 필수 예제까지 풀어주면 행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이제 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 활용 문제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